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책입니다. 요즘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있을 땐 항상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들어서면 일단 가장 먼저 코끝으로 스치는 오래된 책들과 나무 책장에서 풍기는 냄새들이 저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요. 또 조용하고 잘 정리된 서가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천천히 책 한 권을 고르고 나면 복잡했던 생각들도 어느새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소개할 책은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입니다. 최진석 교수님은 제가 한 10년 전쯤에 EBS 강의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 시절에 벌써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강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인공지능과 구별되고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잘 노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K-팝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유튜브의 성장을 보며 이 강의를 몇 번이나 떠올렸는지 몰라요. 그 후로도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들은 항상 저의 사고의 틀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읽는 이유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럼 책 리뷰 해볼게요. 책에 대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들이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돌에는 무늬가 있지요. 옥돌에 새겨진 무늬를 리라고 합니다. 이건 자연이 만든 것이죠. 인간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려진 거예요. 인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이과 학문입니다. 한편 문이라는 글자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인문학이란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인데요. 인간은 모두 다 다르고 개성이 있지만 이 다른 모두가 다 하나의 큰 무늬, 큰 결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사에서는 시대를 구분하는데 고대, 중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는 근거를 아시나요? 고대인과 중세인, 근대인, 현대인은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틀을 다르게 가졌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틀이란 바로 세계관인데요. 세계관이 다르면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삶의 의미와 사회 제도도 모두 달라집니다. 시대 구분의 근거는 세계관의 차이, 바로 철학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이런 큰 틀의 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 인간의 결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인간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갈라짐이 획기적인 것이고 거기서 세계관이 갈라지고 시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독립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요. 생각하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 시대를 앞서서 인간이 움직이는 결에 맞게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논리에 담아 남긴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라고 부르는데요. 인문학이란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통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태나 사건을 만나면 일단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해주는 것이 이념이나 신념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인문적 통찰을 하는 관건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는 일입니다.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을 뚫고 이 세계에 자기 스스로 우뚝 서는 일, 이것이 바로 인문적 통찰을 얻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상상력이나 창의성은 이념이나 가치관의 굴레를 벗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우뚝 섰을 때 움트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력이란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일지 꿈꿔보다가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 바로 앞에 점을 찍고 우뚝 서 보는 것이라고 해요. 또 창의성이란 독립적인 주체가 인간이 그려나가는 무늬의 정체와 방향에 대하여 꿈꿔보다가 그 도안의 앞에 조금 일찍 서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동선과 관계없이 점을 찍게 되면 엉뚱함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인문학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인문학 없이는 상상력이나 창의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오직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민함을 유지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민함이 살아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봐도 시큰둥하고 저것을 봐도 시큰둥하다면 내적 활동성이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오후에 소주 한 잔 생각이 안 나면 죽은 목숨이래요. 이 예민함이 유지되는 사람은 이념이나 개념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바로 새싹 같은 구체적인 세계와 직접 접촉합니다. 봄을 개념으로 말하는 사람과 봄의 땅의 온기를 코로 직접 느끼는 사람 사이에는 성숙함과 인격의 깊이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졸업이라는 드라마였어요. 대치동 학원가와 명문 고등학교 사이에서 교육관에 따라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극 중에 표상사업 선생님의 강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책을 펼치면 화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야 한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의 갈등과 고뇌에 공감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잖아요. 책이나 드라마, 영화,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까지도 나의 경험을 확장시켜 주는 것 같아요. 책이나 영화에서의 체험들이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지만 실제로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 길을 헤매고 갈등의 극한을 오고 가고 죽었다가 살았다가 웃고 울고
많은 감정들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의 생각으로는 즐겁기 때문에 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독자는 글을 쓴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글 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싶다면 글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책 속에는 책을 쓴 사람이 생각한 길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길은 아니라고 합니다. 앞선 이들이 고뇌한 흔적을 엿보고 힌트를 얻으면 족할 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진석 교수님의 생각들을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닌 나로서 살아가라.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집단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일상을 이념이나 신념의 기준을 놓고 평가하게 됩니다. 저 높은 곳에 걸려있는 이념과 구체적인 일상 속의 나 사이에는 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일상이지요. 이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상과 이념을 재단하려고 하면 당연히 실제 세계인 일상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념은 피해를 볼 대상이 없어요. 원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긍정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무한 애정,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통찰력을 길러서 스스로 생각하고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즐겁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책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독서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산책이었습니다.